네,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당연하게 CPI 물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과 대비해서는 좀 상승세를 보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있었는지 그 우려가 좀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 CPI는 뭐 차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말씀 주셨듯이 세부 항목을 보니까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이 네. 속속 엿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엿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닐 것 네. 같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뭐 가전 같은 경우도 CPI에 1.9% 올랐고요. 가구라든지 내조용품 다 1% 언저리에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 수입이 많은 소비재들이 대체로 많이 올랐고, 주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왜 그런지 한 4%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 현상이 소매 쪽에서 많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정도로 이제 부합되는 물가가 나왔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전월 비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5월 달이 0.13 전월비 올랐는데 어제 나온 6월 근원 물가는 0.23 그러니까 0.1%포인트가 더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월 평균이 2.4거든요. 지금 4, 5, 6 네. 평균이. 그런데 2, 3, 4월 요 한 달 전에 3개월 평균은 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 살짝 꼬리를 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나왔지만 말씀 주셨던 관세 쪽에서 지금 뭔가 불안한 징후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물가를 높게 형성했던 지금 주거비가 미국이 집값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비가 0.2%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주거비가 근원 CPI의 4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됐어. 주거비가 그냥 빠지면서 네. 정리가 된 거죠. 네. 차분하게 정리가 됐지만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다음 달 물가에서는 이제 관세 쪽에서 얼마나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조금 긴장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이 물가의 지표의 관세 영향을 받았는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타격에 반영된 첫 번째 지표이지 않았냐. 그 첫 징후를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요. 계속해서 신중 모드를 유지했던 파월에게도 좀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주요 IB 10곳 중 7곳은 연내 2번이 아니라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박사님. 네, 어제 네. CPI 나온다면은 살짝 조금 그 인하 확률이 페드 선물 시장에서의 베팅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7월 인하 가능성 거의 뭐 사라졌다시피 했고요. 네. 9월 인하도 확률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긴장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 또 파월을 교체하든 교체 안 하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조금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내 2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9월과 12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조삼모사입니다. 네. 올해 한 번이나 하고 내년에 3번이나 할지 올해 2번이나 하고 내년 2번이나 할지. 결국 그 차이인 거죠. 결국에는 네. 저는 최종 기준금리가 지금 4.5에서 상단 기준으로 3.5. 그러니까 25bp씩 4번밖에 못 내릴 거다라고 보는 게 아까도 뭐 좀 전에 이제 CPI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정도 추세로 가면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정도부터는 특히 이제 4분기에는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지연돼서 나타날 가능성.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가전 같은 경우는 2026년 새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8, 9월부터는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조금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리테일 쪽에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가 근원 CPI 기준으로 한 3.5%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3.5 이하로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3.5 하면 사실 3.25에서 3.5 사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4번 이상으로 인하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올해 포함해서 내년까지 총 4차례 정도 최종 금리가 3.5%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국채 이자 부담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파장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예상하는 2034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7, 8년, 8, 9년 정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최소 2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그것도 조달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죠. 장기 이자율이 현재 수준에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게 머문다는 가정하에 한 최소 2조 정도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 발행량이 당장 FY 2026년에는 16% 정도, 이 OBBA 법안이 통과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한 13%에서 한 16% 정도 국채 발행량이 더 증가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전문 용어로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네.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시 재정 적자가 또 증가하고, 이런 일본식 재정의 악순환 가능성이 드디어 미국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조금씩 압박하는 그러한 이번 OBBA 법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관세 타격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좀 전에 네. 말씀 나눴듯이 사실은 지금 미국의 수출하는 업체들이 품목을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금 기업들을 조금 바꾸거나 네. 수입선을 바꾸거나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가 상승이 없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우리의 추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고가 이 관세에 대비해서 축적됐다라는 것이 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딜레이 돼서 네. 아마 가을 정도에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연말 연초에는 조금 더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 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관세율을 조금 낮출 거는 낮추고 협상을 이끌어낼 것은 이끌어내면서 관세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일로 예상되는 지금 주요국 14개 국가 플러스 알파가 8월 1일에 거의 한 3분의 2 국가, 한 10개 국가는 아마 타결될 것 같고요. 협정이. 그리고 중국이 이제 8월 12일까지로 유예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8월 12일 전후로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타결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하반기에 그 관세 충격,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라든지 경기 둔화의 위험은 상당히 조금 수습돼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미국 경제는 관세발 조금 스트레스를 한 번쯤은 받고 넘어가는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갈수록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세 수입이 보니까요, 연환산으로 3천억 달러에 근접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덕분에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를 덜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재정 적자가 10년간 2조 달러 이상 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연율로 환산했을 때 몇 달 안 됐지만 이제 3천억 달러.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아마도 지금 그 평균 실효 관세율을 미국의 3조 3천억 달러라는 연간 그 수입 금액에 한 10%에서 15%로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품목 관세 뭐 25%, 50%짜리도 있고 뭐 또 각국이 조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평균 내보니까 지금이 4월 2일 날 관세 해방의 날에 트럼프가 부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25%인데 지금 8월 1일 내지 지금 8월 12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된다면 10%에서 15%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 날 그 부른 매긴 그 관세에 적용받는 품목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 70%는 아직도 4월 2일 이전에 무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중요한데 평균 관세율이 10에서 15%라면 최소한 10년간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관세 수입은 3조에서 4조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계산이라면 재정 적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아마 이제 트럼프 또 백악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각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풀면서 부양에 나서고 있고, 반면에 미국만 지금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네. 사실 네. OBBA 법안은 네. 그거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예일대 예산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7년에서 2028년에 미국의 GDP 전분기 대비 연율이 0.6%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 효과가 트럼프의 임기 말에 가장 극대화되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트럼프가 경기의 보험을 지금 드러났다. 네. 그래서 자기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에 대한 충분한 조금 저기를 장전해 놓고 있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금 올해 관세 스트레스를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매크로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더 관세로 인한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부작용, 물가 상승이나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경제 자체만 보면 경기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뭐 이렇게 옵셋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나라들도 이미 재정과 통화 정책에 조금 고삐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제 재정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가 조금 과잉 유동성, 재정 통화 정책에 따른 과잉 유동성, 또 거기에 따른 물가와 금리 상승 대신에 명목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전 세계 경제의 조금 새로운 변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이슈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 계속해서 공을 들였던 지니어스 법안이 사실상 하원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줬는데, 지니어스 법안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3대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었고 이 법안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가상자산 법안이 네. 좀 좌절되면서 원통가를 조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줬는데요. 사실 이 가상자산 법안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미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만 크립토 워크라고 이번 주가 네.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미국 국채, 그러니까 코인을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자산을 이제 미국 국채를 편입하는 네. 이제 그러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달러 자산을 조금 국제화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애플페이라든지 테슬라페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혁신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에 이제 새로운 또 우리나라 김치코인하고 이제 경쟁이 붙을 텐데,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전 세계의 그러한 코인들이 지배력이 계속 향상될수록 달러의 패권력이 새로운 패권력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채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 또 달러의 위상을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는 네.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 국채 수급이 안정되면서 달러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마도 미국은 좀 달러 가치를 조금 강세로 가져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약세로 급격하게 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국지적 약세는 좀 용인하겠지만, 유도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아 보이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달러가 곧 휴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과격한 네. 예측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GDP 대비 재정 적자라든지 또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국가 부채 비율은 미국이 지금 한 100%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60%고 유럽도 지금 10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을 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스위스 은행 사태로 인해서 거의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는 덜 부실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팩트이거든요. 다만 미국마저도 이제 새로운 예산 법안으로 인해서 재정 부실화의 길을 성큼 다가갔다라는 측면에서 네. 달러에 대한 가치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것일 뿐,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 비교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누가 못났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달러가 제일 못난 정도가 덜하다라고 지금 네.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기조적인, 당분간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기조적인 약보합 정도, 완만한 약세는 이어가겠지만 또 약세 이후에는 다시 또 강세로 반전된다든지, 이러한 좀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등의 기미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중국 2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중국 경기는 이번 2분기 GDP를 보면서 대체로 서방 쪽에서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은 조금 데이터를 많이 만진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이 좀 우세하고요. 신뢰성 부분에서요. 네, 신뢰성 네.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다. 근데 조금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소매 매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와 있고요. 5% 정도, YY 5% 정도로 증가했고, 그 이유는 보조금을 상반기에 많이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 경기도 정말 작년도에는 상당히 하락 속도가 빨랐는데 올 2분기 정도부터는 상당히 안정감을 조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수 지표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거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출 쪽에서 성장 기여도가 조금 낮아지고 수출 쪽에서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소매도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고 하저의 중국 경제 모습이 조금 예견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신뢰성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준 건 아무래도 중국 첨단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 성장성 어디까지 보세요, 박사님? 네, 중국은 네. 뭐 지도부가 지금 투트랙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네. 그 구경제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또 부채 조정을 하면서 부동산 부분 포함해서 나머지 그 혁신 기술 부분에서는 대규모 정부 지출, 정부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의 기술 부분의 인프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고 전 세계 가장 큰 헤지펀드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 쓴 책에서도 네. 중국의 여러 가지 패권 지수 중에서 특히 기술 인프라 부분, 예를 들면 이제 특허권이라든지 대학 졸업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한 10여 년 정도부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기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그 성과가 뭐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에서 자율차, 이런 자율 시스템 이런 데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혁신 산업의 올인은 굉장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신성장 산업을 조금 떼어서 이거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적이 중국일 뿐이지 미국 기업에 어느 정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있다라는 측면을 인정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첨단 산업 또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 비트코인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의 상승도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금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금 가격은 네. 계속 뭐 올라갈 거다. 물론 이제 뭐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 이후에는 기술적 조정은 있겠지만 네. 금 가격은 사실 1971년에 지금 그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을 35대 1로 교환하는 그 원칙을 깬 다음부터 그러니까 35달러에서 지금 거의 한 3,500달러니까 지금 1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10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금에 대해서 100배 절하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도 하나의 통화라고 우리가 보면 절대 통화라고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엔화나 유로화나 다른 통화들이 금에 대해서 더 절하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자들이 한 3, 40년 전에 지금 엔화나 유로화로 금을 샀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 거죠. 원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달러로 계속 판단해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또 달러 가치의 네. 부실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금 추세다라고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OBBA 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 가격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위험 자산, 뭐 안전 자산 할 것 없이 모두가 좀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 여쭤볼게요. 네,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섹터에서 혁신이 있는 기업을 조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으로 조금 저평가된 가치주 이런 쪽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더 유망하다, 혁신이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